넥스트 온라인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온라인 공연 전시 계약과 조세 조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온라인 공연 전시가 주류를 이루는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술과 IT 기술이 만나 새로운 장르를 열어가고 문화예술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과의 결합은 어느새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온라인 기반의 공연 전시는 점차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공연 전시를 준비할 때 저작권법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7조 및 제19조에서는 저작물을 공연하고 전시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과 전시권이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기획사나 미술관 등은 저작권자로부터 공연 전시에 대한 동의나 위탁을 받아 공연 전시를 합니다. 오프라인 공연은 현장에서 1회 공연이 끝남과 동시에 종료되고 2회 공연은 새로운 공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 온라인 공연은 오프라인의 현장 공연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창작하여 온라인에서 무한 재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술 작품을 디지털화한 후 온라인을 통해 관람객에게 전송합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전시 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좀 더 살펴볼까요? 온라인 전시의 경우 미술 작품을 고화질 디지털로 복제하고 온라인상의 전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전시권 외에도 복제권과 공중 송신권에 대한 이용 허락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3D 형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전시의 경우라면 미술 작품을 고화질의 3D 작품으로 재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문화예술의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실무자들은 계약의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여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연의 경우 공연에 포함된 음악, 영상, 연극 등의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공연을 직접 하는 실현자와의 계약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에서 다루는 공연 전시가 온라인 공연 전시이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 점을 명확히 하면서 저작권자 및 실현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지,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기간 또는 횟수 등을 해당 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연 전시는 해당 공연과 전시 작품의 복제물 등이 제작되어 반복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연 전시를 위한 계약 체결은 공연장이나 미술관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공연의 녹화물이나 미술 작품의 디지털 복제물 등이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 및 실현자의 동의 없이 공연의 녹화 영상물이나 디지털 복제된 작품 등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정 조건과 공연료입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부분 역시 간과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세금 부과의 원칙은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이라면 A 아티스트에게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세를 전 세계의 소득을 대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A 아티스트는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고 받은 공연료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에서도 납부하고 자국에서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세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중과세의 방지를 통해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국가 간 조세 조약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 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로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각 국가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그리스, 뉴질랜드, 러시아, 일본 등 94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데 국가별로 내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세 규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교류 과정에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여기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내국인, 외국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에 비거주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지 국 간의 과세권 배분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예술가의 공연이 대행사를 통해 국내에서 제공된다면 해당 공연을 하는 예술가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A국의 예술가가 한국에서의 공연 계약을 B국의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할 경우 A국과 한국이 맺은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세 대상 소득 해당 여부 및 제한 세율의 적용 등은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과세 방법이나 절차 등은 국내 세법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각국의 세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사무실 등의 고정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소속 아티스트의 예술 활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해당 아티스트가 국내 매니지먼트 회사에 소속되고 있고 계약 당사자가 매니지먼트 회사라면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그러나 창작품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예술 행사 및 문화 행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절차에서 원천 징수 의무자는 주로 문화예술 교류의 주최자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단체가 B국의 공연단을 초청하여 국내 공연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공연료를 지급하였다면 한국에서 공연료를 지급한 A단체에게 원천 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해외 예술가의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또는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됩니다. 그러나 해외 예술가의 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내에서 기획된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 오케스트라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하면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유명 피아니스트 B를 초청하여 협주를 진행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할 경우 피아니스트나 오케스트라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행위가 소득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 과세되는 국내 원천 소득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동조세조약에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발생된 소득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와 관련한 소득은 조세조약상의 연예인 및 체육인 용역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 소득, 사용료 소득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 조약은 연예인 및 체육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연이나 전시와 같은 문화예술 행위는 조세 조약상의 연예인 및 체육인 용역소득 항목을 우선 적용합니다. 연예인의 범위는 연예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은 물론 보컬 그룹, 교향악단, 연극단체 등의 단체나 법인을 포함하며 체육인은 각종 운동 경기나 체육 등의 활동을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축구 클럽이나 농구팀 같은 단체나 법인이 포함됩니다. 독립적 인적 용역 소득은 공연예술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으로 취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용료 소득은 지식재산권의 사용이나 산업상, 학술상의 장비 사용, 기술 용역 등으로 발생하는 대가성 소득을 의미하는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사용료 소득은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국가별 면세 범위와 요건 등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국가별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재정 부담액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세금까지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형태가 세금이 포함된 그로스 피인지,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넷 피인지에 따라 전체 예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료를 그로스로 계약하면 그로스 개런티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공연료와 원천세가 모두 포함되는 데 반해 공연료를 넷으로 계약하면 넷 개런티 외에 별도의 과세액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단체나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경우 개런티 외에도 항공비, 숙박비, 체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공비와 숙박비는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세금 부과 대상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항공비와 숙박비를 관련 업자인 항공업자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공연료와 체재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항공비와 숙박비를 초청 단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 발생 비용에 항공비와 숙박비가 포함되어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총 과세 금액이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공연 전시 계약에서는 공연 전시 형태의 변화와 온라인 공연 전시 계약 시 유의점을, 조세 조약에서는 조세 조약의 개념부터 국내 세법과 조세 조약, 조세 조약상의 적용 항목 및 계약 형태에 따른 예산 기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획부터 계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제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듀서는 아티스트의 권리는 물론 조세 조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별 조세 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어디에 있는지,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울러 예산 내에서의 세금 부담액뿐만 아니라 납부의 주체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로써 온라인 공연 전시 계약 및 조세 조약 강의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